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82명의 섹스 상대를 둔 러시아의 마지막 여왕 예카테리나 2세 이야기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8번째 황제로 예카테리나 대제라고도 불리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 파벨 1세가 즉위 후 여자는 황제가 못 되도록 해서 러시아의 마지막 여제이기도 합니다. 차르 대신 차르의 여성형인 차리나로 호칭하기도 하는데 거대한 제국의 여제였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에 즉위한 여인이란 공통점으로 측천무후와 자주 비교됩니다. 그녀의 원래 출생지는 프로이센 왕국의 슈테틴으로 독일인인데 프로이센군 소장인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와 홀슈타인고 토르프 가문의 요한나 엘리자베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이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와 약혼했던 인연 덕분에 1744년 러시아의 제2 계승권자인 홀슈타인고 토르프 공자 카를 울리히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개명하여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로 불리는데 종교도 루터파 개신교에서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시골뜨기 소녀 조피는 처음 시어머니 격인 러시아 여제를 만난 순간 넋이 빠졌고 여제는 조피를 한번 뜯어보고 고개를 끄덕여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예카테리나와 뾰트르는 신혼 무렵엔 같은 독일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이가 괜찮았지만 예카테리나가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엘리자베타 여제의 경계를 완화시키려고 친러시아 노선을 걷자 나빠집니다. 게다가 남편은 머리 나쁜 위인인데다 심각한 성불구라는 풍문이 있었는데 장기간 부부관계가 없었고 18년간 각자 정보를 두고 살았습니다. 처음 예카테리나는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했지만 나중엔 남편을 혐오해 9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부부관계도 피했는데 엘리자베타 여제가 강요로 겨우 첫 아들 파벨을 낳은 후 마음껏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예카테리나의 세 아이 모두 각기 다른 정부의 아이였다는 풍문도 돌았지만 아들인 파벨을 보면 성격이나 생김새가 남편과 붕어빵이라 풍문일 뿐이랍니다. 결혼 이후 열심히 러시아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종교까지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한 아내와 달리 뾰트르 3세는 독일풍과 개신교를 계속 고집해서 러시아 내부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762년 엘리자베타 여제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데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했던 뾰트르 3세는 프로이센을 다 몰아붙였는데도 7년 전쟁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브란덴부르크가의 기적으로 이 굉장한 뻘짓은 러시아 귀족들의 분노를 사고 예카테리나도 남편의 처사에 크게 반발을 합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지지를 받던 예카테리나는 결국 1762년 6월 뾰트르 3세가 덴마크와의 전쟁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운 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러시아 제국의 황제임을 만천하에 알렸는데 뾰트르 3세는 체포되어 8일 후에 감옥에서 죽었고 이에 대해선 아마도 예카테리나 2세의 지시나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러시아 특유의 사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급진적 이상을 강력히 추진한 예카테리나의 잘못이라 볼 수 있는데 푸가초프의 난 이후 농노제를 개혁시키고 민중을 억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몽 사상가들에겐 폭군으로 비난받았으며 죽을 때까지 러시아 민중들에게 증오를 받았는데 레닌도 예카테리나 2세를 인민을 억압한 악랄한 반동 전제군주라고 격렬히 매도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군주를 자처했고 꿈꿨던 이상은 그 당시의 유럽 군주들보다도 더 급진적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지지계층이 지주 중심의 귀족들이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농업과 상공업을 진흥시켜 국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볼테르 등의 문인들을 후원하며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를 초청하는 등 문화적인 면에서 업적을 거뒀습니다. 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녀의 업적보다는 사생활이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많이 밝혀 애인을 많이 둔 것으로도 유명한데 심지어 이미 60세가 넘어서 죽음을 앞에 두던 순간까지도 수많은 정부들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부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헤어진 정부들에게 막대한 재산과 영직, 관직 등을 하사하여 후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귀족 명문가의 자제나 유능한 신하들과 교류를 하면서 적지 않은 보상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수족과 같은 신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인을 선발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는데 젊고 잘생긴 귀족 청년들뿐만 아니라 실력 있고 명망 높은 장군과 신하들도 정부로 두곤 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에 합격한 후보는 지적 능력과 황제를 즐겁게 해줄 소양을 갖추었는지 검사받고 마지막으로 황제의 측근과 시험 합방을 거친 후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황제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막판에는 교양이나 지식에 상관없이 잘생기고 젊은 미남이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제의 수많은 애인 중에 유명한 사람을 몇 명 꼽자면 세르게이 살티코프 공작, 포템킨 공작, 주보프 알렉산드르 란스코이, 그레고리 오를로프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오를로프는 군인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외모로 단숨에 황제를 사로잡았는데 결정적으로 형제들과 함께 황제가 남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마지막 왕이자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의 원수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 유제프, 안토니 포니아토프스키의 숙부였던 스타니스와프 2세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직 스타니스와프가 폴란드의 왕으로 선출되기 전 그의 정치 스승이던 찰스 윌리엄스 경의 소개로 아직은 대공비의 신분이었던 예카테리나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스타니스와프가 폴란드 국왕에 당선된 뒤 이미 남편을 제거하고 제위에 오른 예카테리나에게 청혼했으나 예카테리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그녀는 82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도 총애를 내렸으며 이들에게는 에르미주의 겨울 궁전에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애정료와 의상비까지 지불해 주었습니다. 특히 밤 시중을 잘 들어주는 섹스 상대에게는 24접시의 요리를 제공하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 섹스 상대 중 가장 총애를 받은 자는 역시 포템킨 공작이었는데 그는 미남에다가 두뇌가 명석하고 총명하여 그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실 바로 아래층에 기거하면서 밤이면 비밀 계단으로 올라가 그녀의 옹달샘 물을 품었습니다. 포템킨 공작은 황제보다 10살 연하인데 크고 아름다운 그것과 능력으로 12년간 정부 노릇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 총애가 줄자뚜쟁이를 자처하며 황제의 애인감을 물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1791년 터키와 전쟁에서 불행히도 전사하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는 3번이나 졸도했으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누워 연일 깊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지냈답니다. 황제의 남성 편력 때문에 사후에 황제가 말과 하다가 깔려 죽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고 하는데 신빙성은 별로 없습니다. 파벨 외의 사생아들은 친부나 다른 곳에 맡겨버렸지만 남편 표트로도 다 알고 있었다는데 막상 공식 아들인 파벨과는 평생 수혼한 관계였습니다. 남편 표트르 3세와는 사이가 극악이었고 파벨은 태어나자마자 엘리자베타 여제가 데려다 키워 어머니로서 사랑을 줄 수도 없었기 때문인데 설상가상 생김새와 성격이 아버지 표트르 3세를 닮았습니다. 그래도 정은 있어 파벨이 결혼할 때는 아들과 함께 직접 신부를 간택했고 많은 자금을 하사해 저택과 취미생활에 돈을 펑펑 쓰게도 해주는 등 나름대로 겉으로나마 아들과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쏙 빼닮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며 남편 파벨의 편만 들자 모자 관계와 고부 관계는 막장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결국 결혼한 파벨과 불화가 깊어지자 아들 부부에게 영지를 따로 줘서 분가시켜버리고 웬만하면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자베타가 파벨을 후계자로 키우려 한 것처럼 손자들도 빼앗아 자신이 키웠습니다. 또한 사망하기 전 손자 알렉산드르에게 제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알렉산드르가 거절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는 결국 아버지 파벨이 사망한 후 즉위했습니다. 심지어 파벨의 사생아설이 퍼진 건 바로 예카테리나 자신이 아들에게 네 애비는 표트르가 아니고 내가 같이 잔 첫 남자라서 넌 황제 핏줄도 못도 아님이란 출생의 비밀로 뒤통수를 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996년 독일에서 180분짜리 TV 영화 캐서린 제타 존스의 더 그레이트로 제작되었는데 2002년 MBC 일요 심야극장에서 방송되었습니다. 2014년에 예카테리나를 소재로 한 사극 루시아, 2019년 HBO에서 사극 미니시리즈 4부작,
예카테리나 대제 2020년의 청년기에 예카테리나를 그린 더 그레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82명의 섹스 상대를 둔 러시아의 마지막 여왕 예카테리나 2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